카리스마 있으신 전문가죠.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펼치고 있고요.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다 하시면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보라돌이님 오셨어요. 그리고 윤님, 레토링님이 오늘 하루 마음 졸이면서 시작했는데 제 계좌 사실인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바닥일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이드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두리님 종목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손이 안 나간다 하시면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저희 시청자님의 선택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받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한국항공우주고요. 네. 52,200원이고요. 10%예요. 52,200원에 10%. 언제쯤 사셨어요? 이게 지금 한 달, 그러니까 이달 21일이 되면 두 달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두 달 전 21일이니까 2월 21일쯤 사셨네요. 그 금방쯤에 산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러면 이제 두 달이 좀 안 되신 건데, 그때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방산주가, 또 뭐 좋다 그래서, 네. 또 이것도 방산주에 포함되는 그 종목이라서, 네. 샀죠. 그런데 다른 방산주랑은 차트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 다른 방산주를 살까, 더 살까, 뭐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우세요? 아니요. 일단 항공우주가 네. 다른 그 방산주에 비해서 너무 안 가고 맞아요. 또 거기서 심지어 빠지기까지 하니까 이게 제가 잘못 산 건가 싶었는데 또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좀 호재가 나오기도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요게 저는 한 65,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예. 그러면은 기간은 상관없으시고 목표 수익률을 그 정도로 잡는다. 65,00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살 때는 제가 지금 거의 한 두 달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 보고, 이 종목을 샀는데,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거의 두 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나? 그 생각하는 그 금액쯤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차분하셔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잘 메모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종목 궁금했습니다. 방산주 좋다고 할 때도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밀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는 방산주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 대비로도 현재 약간의 좀 손실 구간이시죠. 10% 미만이기는 하지만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6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대적인 약세 원인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세요. 한국항공우주는 작년에 좋았죠. 작년에 저희 폴란드 쪽 수주 이슈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쪽 FA21일 텐데 이제 고등 훈련기 수주 입찰이 있었었고요.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었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실적은 기대치보다는 조금 밑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7,440억 보고 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약간 한 10% 정도 하회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6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423억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밑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어쨌든 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완전 서프라이즈 실적이었어요. 작년 4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결국 저 습승률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주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개발비 이슈가 조금씩 반영이 돼가요. 그래서 한 번에 일단은 첫 번째로 한 번에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조금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일부 실적에 영향을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률이 조금씩 꺾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3조짜리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분기에 좀 크게 잡히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이익률이 조금씩 꺾이면서 연수로 계산이 되면서 이익률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건 일부 작년 주가로 보게 되면 2023년도 3월, 4월, 5월 주가가 엄청 좋았죠. 4만 원 했던 주가가 거의 6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작년 2분기, 3분기 주가가 쉬고 4분기도 쉬었다가 12월 말쯤 돼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던 건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단계입니다. 실적은 좋아요. 모멘텀이 다른 여타 방산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로템이랑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무인기 입찰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인적 분할도 모멘텀이 있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구동방산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미중 훈련기 고등개발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FA50PL 그리고 FA50에서도 개발비 이슈가 조금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멀티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40배 정도에 거래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0배 정도에 거래돼요. 한국항공우주가 20배 조금 넘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 피어 그룹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왜 자꾸 저평가되어 있냐? 실적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모멘텀으로 볼 때는 비교 우위 대상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서 약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언제 모멘텀이 나올 거냐? 결국은 3분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3분기에 그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입찰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1조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미 이제 그 RFP를 3분기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입찰 의향서는 쓴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부터가 거기서 입찰 의향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6월 중순쯤 될 것 같아요. 6월 중순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요 자리에서는 높은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7,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46,300원 제시해드리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왜 못 갔느냐?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요.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판단에 도움을 드렸다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이 종목 그래도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항공 우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주셨고 시청자님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왜 다른 종목 대비로 안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방산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게시판에 계속 종목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기숙님 공부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환영해 드릴게요. 고수가 대자님도 종목 궁금하다고 부자가 대자님, 제파고TV님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도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랐고요. 뉴진님께서 차바이오텍을 신청해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차바이오텍
한동안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뜸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차바이오텍을 얼마에 사셨냐면요. 50원 모자란 2만 원에 사셨어요. 거의 2만 원 언저리 19,95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손실이 17%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어떤 기준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시청자님의 손실이 꽤 크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주도주 아니면은 손절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종목은 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차바이오 그룹에서도 사실은 거의 이제 대장격으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바이오 디벨로퍼 입장이기는 하지만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연구 성과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주도주격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흐름 자체적으로 보면은 NK 세포 치료제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CDMO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최근 내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구백화점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차바이오 텍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룹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지금 당장의 캐시카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백화점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확인은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룹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융통을 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일단 차바이오텍 자체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밸런시트만 좀 봐서는 유보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유보율이 거의 900% 정도 되는데 이게 회사가 연간 개발비로 얼마를 쓰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9,500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6억 나왔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플러스 났다가 안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완전한 바이오 디벨로퍼로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재대열 모델도 쓰고 그리고 줄기세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델은 조금씩 수익을 좀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바이오 종목 우리 지금 대장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알테오젠, 레오켄바이오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 종근당까지 이런 종목들로랑은 비교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GLP-1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제 생각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이 깨졌기 때문에 매도 사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좀 넓게 잡아드리자면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5,3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구백화점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11월 달에 회사 측에
조혜공 씨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근이고 유증 진행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투자업계, IB 업계에서의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가능성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열어두시면서 뉴스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하지만 지금 차트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추세가 아래쪽으로 좀 꺾여 있는 만큼 직전 저점 라인 이차를 한다면은 매도가 불가피하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콤님 한국석유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커피님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또 시장 참여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들도 많아서 우리 전문가님들 그리고 객장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문턱이 낮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얼마에 사셨어요? 22,000원이요. 2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한국전력은 언제쯤 사셨어요? 얼마는 안 됐지만은 액면가가 5,000원이고 네. 다른 액면가 100원짜리도 많이 가는데 5,000원이고 그래서 샀더니만 무거운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시청자님 원래 종목을 고르실 때 액면가 대비로 현재 주가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많이 보시나 봐요. 좀 보긴 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보고요. 네. 그러면 한국전력 예전에도 매매했던 적 있으세요? 친척이 네. 한국전력에 다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네. 이렇게 사봤어요. 그랬는데 네. 당기는 그 저기는 목표 주가. 네, 주가는 얼마쯤 갈 네.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고 예. 장기를 봐야 되나 짧게 봐야 되나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혹시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좀 이렇게 보긴 보는데요. 네. 좀 미숙하죠. 그러면 원하시는 목표가 그러니까 25,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말까지 들고 있고 싶다. 이런 기준은 안 세워 놓으셨고 시간적으로는 여유는 있으신 거죠? 네네. 여유는 있는데 지난번에 25,000원 가는 걸 봤기 때문에 25,000원 더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샀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전력 좀 알아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으셨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네. 한국전력입니다. 원래 이 투자자분들마다 종목을 고르실 때 보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적을 정말 면밀히 보고 어떤 분들은 CEO라든지 아니면 액면가 이런 밸류에이션 위주로 보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그런데 이 종목은 뭔가 좀 싼 듯한데 안 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지인분이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탄탄한데 왜 안 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입니다. 큰 손실은 아닌데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 있으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객장에서 오시는 관리해드리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유틸리티 종목들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틸리티 종목군에서도 정부 지분이 많은 공기업. 종목들은 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주 우선주의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어야 돼요. 대표격으로 주주 친화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세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미원 상사라는 굉장히 좀 약간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 물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불행 중 다행히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의 이제 수익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정부예요. 산업은행이 지분을 32%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기재부가 18% 갖고 있어서 지분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1%, 그리고 국민연금이 6.5%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냥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32조 나왔죠. 32조 나왔던 회사인데 작년에 적자가 조금은 개선이 됐고요. 올해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면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 1분기가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2분기는 좀 쉬고 3분기가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4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질 텐데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정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력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력 비용을 좀 올린다 하더라도 비용 통제를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기준으로는 여전히 흑자 기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원 이상은 나와줘야지 한국전력이 그나마 주식으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던 그 기대감은 결국은 전력 소비에 있어서 마진을 조금은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전력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22,000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전히 전력 가격은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켰으면 주주 친화적으로 전력 요금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1분기 실적 만약에 적자 나오면 매도입니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갈림길은 1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정해시는 게 맞고 분기 이익이 2조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이 한국전력의 소비자는 전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하기에 좀 힘든 사업 구조여서 좋은 회사일지는 몰라도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없어요. 시원하게 잘 들었어요. 예, 다음에도 종목 고르실 때 저희 매수 질문도 받으니까요. 신청해 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 증시격언에 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단 프로그램 볼 때마다 좀 느끼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그리고 또 포인트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매도면은 그러니까 적자면 매도가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총선 끝나니까 전기료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솔솔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 모멘텀 이 부분 뉴스 챙겨보자 또 팁을 주시네요. 한국전력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오로라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전화 상담 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커피님께서 데브시스터즈 신청해 주셨네요. 아, 게임주도 오랜만입니다. 데브시스터즈 5만 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10%. 조용히 우상향 중이에요. 한번 볼까요? 몇 달째 동행 중인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히려 좀 소리 없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이 종목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10% 미만의 약간의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이 종목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무언지도 궁금하고요.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외길 인생이에요. 그 종목, 게임이 쿠키런 IP 하나로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 원게임 빌드 게임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NC도 사실 리니지의 그 비중이 커서 많이 예, 힘들었었고. 지금 뭐 NC소프트 그렇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빌드 게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마냥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가 서머너즈 워가 여전히 그 유력하게 매출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요것 때문에 지금 뭐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이 2021년도 12월 달 연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적자고 지금 2023년도 연간 적자였고 올해 가이던스가 흑자 기조기는 한데 이게 의미 있게 보자면 2021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요게 짧게나마 성공을 하고 다시 쭉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은 북미권에서 트래픽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못했고 2022년도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23년도도 개발비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불행 중 다행히도 텐센트가 쿠키런 IP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서비스 제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로열티 수익으로 있어서 좀 약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24년도에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이제 성적이 좀 내심 좀 괜찮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도 신작 모멘텀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쿠키런에 있어서 좀 약간 모험의 탑이라고 얘기하는 시리즈로 좀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고 그 쿠키런 IP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인해서 약간 파생적인 게임을 좀 성공 가도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장르에 있어서 과거에 그 NC소프트 같이 MMORPG처럼 그 데브시스터즈가 갖고 있는 IP의 특성상 과하게 과금을 유도하거나 그런 정책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 어떤 신작 IP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매출을 좀 약간 확인해 보시면서 바이 앤 홀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높은 기대를 해보기는 좀 약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분기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가지고 갈 만한 바이 앤 홀드 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3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 가운데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원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그것이 다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 따라서 현재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로 잡습니다. 55,0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고요.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 이 부분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진단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어요. 커피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데브시스터즈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에 또 목표가까지 갔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가온그룹입니다. 네, 가온그룹 얼마에 사셨어요? 7,000원입니다. 8,000원.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 7,000원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아, 50%입니다. 비중이 높으시네요. 예, 예. 이 종목을 어떤 점이 좋아서 사실 50% 비중이시면 높은 비중인데 많이 실으셨어요? 아, 제가 4월 2일쯤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아, 그냥 뭐지, 차트도 그렇고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네. 차트를 보신다면은 좀 단기 성향이세요? 중단기?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음속으로 손절가라든지 뭔가 좀 가격 라인을 잡아 놓으신 게 있으세요? 아, 아직 명확하게 그게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신 이후로 계속해서 어찌 보면 밀린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물론 윗골이기는 하지만은 4월 12일 날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조금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는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인데 장중 18% 오르면서 6,720원까지 갔다가 종가로는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됐는데 일단은 좀 수익 내고 나오실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가온그룹 신청해 주셨어요. 사신 이후에 계속해서 밀립니다. 4월 초에 사셨는데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이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건지 원금 회복까지도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가온그룹이 예전에 가온미디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명에 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회사 매출 비중은 대부분 OTT 향으로 나오고 있고 셋탑 쪽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 쪽은 한 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용은 뭐 이것저것 많아요. 이게 뭐 유통하는 사업도 되게 많고 뭐 XR 기기랑도 좀 연결이 돼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코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셋탑 생산이 거의 54% 정도 내는 것 같고 나머지가 네트워크 장비 쪽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나 어떤 그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합니다. 가온 칩스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네? 가온 칩스. 가온 칩스로 변경이 된 건가요? 아, 완전히 별개인지. 아, 이름이 그거는 바뀌어가지고. 지분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저도 좀 볼게요. 제가 맥을 가온- 끊었네요. 네. 가온 칩스 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지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네, 것 최대 주주도 아예 달라서 최대 주주 가온칩스는 정규동님이 대표 최대 주주신 것 같고 네.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임동현님이 한 15% 정도 갖고 있어서 뭐 가온칩스랑은 이렇게 별개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950억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거 여타저타 다 제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제 생각은 시청자분께서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사업 사이클을 보고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테마들이 있잖아요. 어떤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테마라고 하면은 뭐 AI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XR 뭐 이런 것도 좀 연결 지어서 주가가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길 바라셨다면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주가의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그냥 바이앤홀드하고 회사랑 동행하고자 하시는 주주시라면 저는 그런 컨셉으로 보자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실 만한 종목인 걸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셋탑이 KT향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AI 스피커, 뭐 셋톱박스, 무선 공유기 AP 쪽 위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지금 AI 얘기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글로벌리하게 뭐 NPU 그리고 AI 칩 그리고 뭐 A100, B100 이런 칩이랑도 연결고리가 지어서 AI랑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런 쪽의 AI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업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행하게도 작년에 연간 적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작년 보면은 1분기 영업 적자 85억, 2분기는 흑자 전환됐고 3분기 영업적자 44억, 4분기 영업적자 90억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통상 이런 통신사업자, 통신장비 쪽 하는 회사들이 연간 실적이 한 번에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을 내기도 하거든요. 시청자분께도 이게 비중이 50%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은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4분기에 9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익이 훼손이 된 건지 아니면 일회성 손실이 나온 건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뭔가 시장을 진두지휘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은 지금 당장은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앤홀드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이요? 4,900원이요. 900원.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에 궁금하실 때 고민 있을 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온그룹 마지막 종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을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기존 주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단기 조정 국면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투자자들도 본인들이 맥점이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리부터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주도주 플레이하기는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도주의 어떤 변화, 특히나 이런 변동성장이 펼쳐졌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도주가 바뀔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에서도 변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베타값이 높은 종목들, 특히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타 왔다 갔다 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베타 계수가 좀 높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의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업종들 입장에서 밸류체인 안에서 조금 하루에 4~5% 정도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D 현대일렉트로닉, 현대로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기는 하지만 주도주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종목이 밀릴 때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솔루션을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수고해주신 지문상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하루였죠. 남은 오후 시간은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알림 설정 해두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구독 이벤트 풍성한 선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TV에 나오는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모두 선물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시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리셋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